자, 대단원 학습평가 1번입니다.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집합은 그 대상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보다 큰 자연수는 5보다 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집합이 됩니다. 6, 7, 8, 9 점점점이죠. 물론 유한이 아니고 무한집합입니다. 무한집합.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의 모임. 우리나라 고등학생 누군지 압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모임. 몇 점 이상이 잘합니까? 50점이 사람은 60점 넘으면 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90점이 사람은 100점 받아야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집합이 아니겠네요. 우리 반에서 혈액형 AB형이 사람은 정확히 누군지 찾아낼 수 있죠. 제곱에서 9가 되는 유리수도 마이너스 3이랑 3 이렇게 두 개로 딱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집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 두 집합 A, B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는 또 A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죠. 그럼 A랑 B는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되니까 여기 5하고 6이 있네요. 근데 여기 없는 게 누굽니까? A-1은 당연히 6이 돼야겠지. 그래서 A는 얼마입니까? 7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B 플러스 3 여기 없는 건 누굽니까? 1이죠. 그래서 B 플러스 3은 1이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다 하고 AB가 아주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A, B가 같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문제죠. 자, 다음 3번입니다. 두 집합 A, B가 A는 원소가 3 하나 있고요. B는 1, 3, 6, 9 있는데 A를 포함하고 X에 그죠? A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X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때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집합 X가 될 수 있는 집합은 어떤 거냐면 일단 3 혼자만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 B의 부분 집합이니까 3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A가 X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럼 여기 3에 1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또 3에 6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 3에 9가 하나만 들어가도 되죠. 그럼 1하고 6하고 9를 가지고 여기 이제 3이 있는 곳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들어가는 건 했으니까 두 개 들어가는 걸 살펴봅시다. 1, 6, 그 다음 1, 9, 그 다음에 뭐 있죠? 6, 9가 있겠네. 두 개 들어가는 거 다 했죠. 그러면 세 개 들어가는 거, 세 개 모두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구한 거예요. 우리가 X가 될 수 있는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X는 3을 원소로 가지는 누구의? B의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3을 원소로 가지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2에 B의 개수 4개고요. 거기서 원소로 가지거나 원소로 가지지 않는다 했을 때 모두 빼주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해서 8개 하고 만들어집니다. 여기 8개 만들어졌죠. 자, 다음 4번입니다. 영화를 관람한 학생 45명 중에서 공포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28명, 공상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23명이다. 공포 영화와 공상과학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 X명일 때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집합입니다. 모두 관람한 학생이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 범위를 구하는 문제죠. 음, 얘가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우리가 서술형으로 풀어서 우리가 써줘야 될 테니까 그것부터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어, 영화를 관람한 학생의 전체 집합, 영화를 관람한 학생의 전체 집합을 U라고 합시다. 전체 집합이니까. 그 다음 공포 영화를 관람한 집합을 A라고 하고 그 다음 공상과학 영화죠. SF 영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B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5고 그 다음 A의 원소의 개수는 28이고요. 그 다음 B의 원소의 개수는 23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은 뭔가 따져봐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집합이 X인 거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X입니다. 그러면 N의 그러니까 A하고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을 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서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A를 더하고 B를 더하고 그 다음 교집합의 개수를 한번 빼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보면 여기 A가 뭐가 되죠? 28이죠. 그 다음 23 그리고 빼기 n의 A 교집합 B가 될 거고 작거나 같다. U의 원소의 개수는 45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45를 이쪽으로 빼주면 NA 교집합 B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냐? 28 더하기 23에서 45를 뺍니다. 이거 둘이 더하면 51이죠. 그러면 6 되겠네.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뭐보다 작거나 같은지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위에 올라와서 볼게요. A 교집합 B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얘는 A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A 교집합 B는 B의 부분집합도 되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B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둘 중에 작은 23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경우에 A 안에 B가 포함되는 거죠. 즉 이 23명이 공포영화까지 모두 봤다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B의 원소의 개수 그지? 그래서 A 교집합 B는 23이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6보다는 크거나 같고 2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이 구해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나 해둘 필요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그죠?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걸 이제 하나의 식으로 우리가 뭉쳐서 한번 볼게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를 더하고 A의 개수, B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거지. 아시겠죠? 여기서 온 겁니다. 그 다음 N의 A, 즉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작은 거죠. 미니멈, 작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 중에 작은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역으로 찾아줘도 됩니다. 그렇게 찾아줄 수 있는 문제들도 여러 군데 있어요. 다른 책들에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꼭 해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이걸 뺐더니 여기가 음수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0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집합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A와 B가 이렇게 서로 쏘고 여기에도 원소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A, B 합쳐서 U의 개수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교집합이 0이죠. 최소값이 0이 될 때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풀 수 있도록 얘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5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동일한 형태의 식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면 B,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은 A 교집합 B가 A다. 그 다음 A 합집합 B는 B다. 그 다음에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A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자, 보세요.
B의 여집합은 여기 바깥에 있는 건데 A의 여집합이 여기 바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모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서로 같은 말이라는 의미죠. 그럼 여기서 틀린 거 하나 찾아봅시다. 1번 여기 있네요. 그 다음 2번 위에 있죠. 그 다음 4번 여기 있고 5번도 맨 밑에 있네. 그러면 3번입니다. 아시겠죠? 3번 A 합집합 B가 뭐가 되죠? A 합집합 B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B의 여랑 A의 여랑 같냐고 묻는 건데 틀렸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때 어떤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지 이거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 기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다음 중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을 바르게 나타낸 거. 얘를 지금 식으로 나타낸 것 중에서 옳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 여기 지금 색칠이 잘 보이나요? 색깔 보이죠?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의 식을 찾을 때는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 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고 되는 걸 찾아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림을 원래는 두 개씩 그려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번만 두 개 그려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이 나올지. 자, 여기 A, B, C입니다. 누구냐면 A차 B를 먼저 색칠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 되죠. A차 B. A에서 B를 빼내고 남는 부분. 그 다음 A 교집합 C는 이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을 합집합했어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합쳐서 색칠을 해보면 여기만 색칠이 되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것과 다르죠. 1번은 땡 탈락입니다. 그럼 2번부터는 한 번에 그려보겠습니다.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 B, C입니다. B차 A가 어디냐면 이 부분이죠. B차 A. 얘랑 A랑 합집합을 했어요. 그러면 얘도 색칠하고 A도 다 색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같나요? 다르죠? 틀렸습니다. 다음 3번. 3번도 한 번에 할 겁니다. 잘 보세요. B 합집합 C죠. B 합집합 C는 이만큼이 다 색칠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A를 덜어냈어요. 그럼 남는 부분은 여기 아랫부분이 남겠죠. 3번도 아니네. 자, 이게 한 번에 하기가 헷갈리시면 1번처럼 꼭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4번. A 교집합 B는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합집합이니까 일단 색칠하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그 다음 A 교집합 C는 여기죠. 그럼 4번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남는 건 뭔가요? 5번 하나 남네. 그럼 5번이 답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두 개로 그려서 확인해 봅시다. 여기 차집합이죠. A 합집합 B는 이만큼입니다. 지금 색칠이 조금 그런데 자, 이만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뭡니까? A차 C죠. A차 C는 이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자, 색깔을 바꿔가지고 볼게요. 차집합을 하면 지금 이 부분, 색칠된 부분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입니다. 이 부분을 덜어내면 남는 애가 바로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7번 자 볼게요.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생긴 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이 집합 자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빠르게 확인해도 됩니다. 일단 그냥 해볼게요. A여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럼 얘는 뭘까요? 자리 바꿉니다. 왜요? 교집합과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그 다음 교여가 나왔네. 차집합이죠. 차교여
됐죠? 그러면 B 차집합 A를 여집합한 거니까 B 차집합 A가 뭔지만 우리가 따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B 차집합 A가 뭐죠? B에서 A에 있는 5만 빠지겠네. 그러면 1, 3이 남습니다. 1, 3의 여집합은 U에서 1, 3 뺀 나머지들이죠. 2, 4, 5, 6, 7. 그럼 다 더해봅시다. 얼마 나옵니까? 10, 24가 나옵니까? 예, 24하고 답이 구해집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 B의 공통은 5죠. 그럼 여기에 2랑 4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1이랑 3이 들어가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U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A차 B의 여집합이니까 B차 A죠. B차 A의 여집합이니까 1, 3 빼고 나머지들. 그럼 여기도 적어야 되네. 안 적었네요. 2, 3, 4, 5 6, 7 들어가죠. 그래서 2, 4, 5, 6, 7 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명제 x는 3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가 0이다가 참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명제가 참이래요. 그러면 x가 3이다 하는 건 얘가 성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x3이 이것을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되니까. 그래서 x에 3을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됩니다. 3을 대입하면 27-k는 0이니까 k는 27하고 구해집니다. 아마 이 대단원 문제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 하자.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죠.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진리 집합. not P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죠. 그 다음 Q의 진리 집합은 Q입니다. 그럼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항상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랬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그리고 Q가 있는데 그 안에 P의 여집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P라는 집합을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자, P라는 집합은 여기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지금 색깔이 색칠이 조금 희한하게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P입니다. 왜냐하면 P는 P 여집합의 반대니까.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과연 Q가 P에 들어있느냐? 자, 노란색에 Q가 들어가느냐? 아닌 부분이 있죠. Q에서는 노란색 부분 P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굵어요. 얇은 걸로 바꿉시다. 그 다음 P의 여에서 Q를 차집합합니다. 자, P여가 Q에 들어있죠. 그럼 P여에서 Q를 차집합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공집합입니다. 그 다음 P 교집합 Q여죠. P 교집합 Q여입니다. 그럼 P 차 Q를 얘기합니다. P 교집합 Q여는 P 차집합 Q를 얘기하는 거죠. 차교여. 그래서 P 차집합 Q. P가 노란색인데 거기서 Q를 빼내고 나면 남는 부분이 여기 바깥에 있는 노란색이죠. 얘가 P가 됩니까? 아니죠. 안에 있는 노란색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봅니다. P 여집합이랑 Q랑 합집합합시다. 그러면 Q가 되죠. 왜? P여가 Q의 부분집합이니까 4번이 맞는 거지. 그 다음 5번은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이거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나옵니다. P랑 합집합 Q를 하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 Q하고 노란색 합치면 전체가 돼버리는 거야. 이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봅니다. XY가 실수일 때 다음 보기 중 X는 Y는 0. 이거 아까 저 앞에 있는 문제에서 한번 한 적 있습니다.
xy가 0이다와 필요 충분 조건 실수일 때, 자 x, y 모두 0이 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그리고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 그리고 x 플러스 yi가 0, 얘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다. 얘는요 마이너스 1, 1도 있죠. 그 다음 얘는요 1, 0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0인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 하자. P 여집합의 합집합이 합집합 Q 했을 때 U가 되더라. 이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얘 둘을 합집합했더니 U가 된대요. 전체 집합이 된대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Q 안에 P가 들어있으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이 앞에 아까 9번이었나요? 9번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놈이 나왔었어요. 9번을 참고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Q가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9번 문제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제가 문제 풀고 나서 따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Q랑 P랑 합집합하면 이게 U가 되어버립니다. 자, P는 여기 P여의 바깥이죠. 거기다가 Q를 합집합하면은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져 버리죠. 그래서 U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U가 된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합쳐서 U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P 여집합이 P의 바깥이라서 P가 비어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Q를 합집합하면서 전체가 되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될 것이다. 아시겠죠? 하지만 Q가 P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P하고 Q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겠네. 그럼 P가 총을 쐈죠? 예, 그러면 무슨 조건입니까? 총을 쐈으니까 충분 조건이 돼야겠네. 아시겠죠?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00 이하인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낼 때 다음 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수 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잘 보세요. 3하고 교집합 A4 이렇게 했다면 3의 배수 집합과 4의 배수 집합의 공통인 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통이면 공배수입니다. 그럼 3과 4의 공배수는 3, 4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3과 4의 최소 공배수. 교집합의 결과는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랑 18의 교집합했다. 그럼 뭐가 되느냐? 36이 돼야겠죠. 아시겠죠? 최소 공배수. 그런데 우리가 합집합을 했어요. 합집합.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과 4의 합집합 여기 문제 있죠. 그럼 얘를 어떤 배수의 집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들어있는 원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 5가 없고 6 나오죠. 그 다음 7 없고 8 나옵니다. 그 다음 9가 나와요. 이런 식입니다. 그럼 얘는 2 차이 나고 얘는 1 차이 나죠. 우리가 배수 집합이라 그러면 차이 나는 게 다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차이가 다르니까 어떤 수의 배수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요거 문제를 풀고 나서 참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 지금 3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 100 이하죠. 몇 개 있습니까? 33개 있죠. 100을 3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마찬가지 A4 4의 배수는 25개가 있죠. 자, 그러면 3의 배수와 4의 배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3, 4, 12의 배수죠. 12의 배수
100을 12로 나눠봅시다. 8 할 수 있겠죠. 8개. 그죠? 8개입니다. 100을 12로 나눠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는 거죠. 여기 3이 빠졌네. 뺍니다. 그러면 33 더하기 25 마이너스 8 해서 50이 나오겠다. 50 구해지시죠? 됐죠? 그 다음 2번 봅니다. 자, 2번은 일단 교집합과 합집합에 괄호가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2 교집합 A3 그 다음 합집합하고 A2 교집합 A4 이렇게 되네. 자, 그럼 교집합은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죠. 최소 공배수 합집합 최소 공배수 누굽니까? 4죠. 그럼 이거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또 6의 원소 6의 배수 원소 개수, 4의 배수 원소 개수,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방금 1번처럼 풀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NA6 합집합 A4 했을 때 6의 원소의 개수는 6의 배수 100 이하에서 6의 배수는 몇 개 있습니까? 16개 있죠. 그 다음 4의 배수는 25개입니다.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되죠? 12의 배수를 찾아야 되죠. 왜? 6하고 4의 최소 공배수가 12니까. 그럼 12의 배수는 아까 만들어 봤죠? 몇 개였습니까? 8개였죠. 12의 배수 몇 개였습니까? 8개였죠. 그죠? 8개. 그럼 8을 뺍니다. 그러면 33하고 구해지겠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수 집합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간혹 나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A의 M하고 교집합 A의 N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는 A의 K 했을 때 K의 최소값 하잖아요. 그러면 MN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됩니다. 최소값이니까 최소 공배수예요. 그 다음 또 AM 합집합 AN 했을 때 얘가 또 A의 뭐 할까요? KLMNO 적당한 수가 생각이 안 나네. A의 뭐 P 할까요? 그러면 P의 최대값 하잖아요. 최대값 하면은 뭐다? MN의 뭘까요?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시면 최소값, 최대값이 바로 구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써먹기 좋습니다. 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주어졌고요. 두 부분 집합 A, B가 이런 관계를 만족시킵니다. A는 주어졌고 B는 이런 관계가 있대요. 자, 이때 집합 B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합집합이 U가 된다 하는 건 일단 잠깐 놔두고요. 밑에 있는 이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서 A 교집합 A 차 B인데 이걸 교요로 고칠 수가 있죠. 그러면 둘 다 교집합입니다. 둘 다 교집합이죠. 그러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괄호를 이렇게 처리해 주셔도 되죠. 그러면 A 교집합 A는 A잖아요. 교집합 B요. 했더니 A 차 B를 하니까 얘가 A 차 B가 되는데 그게 A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A 차 B를 했는데 A가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는 빠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랑 B는 공통이 없다는 얘기죠. 즉 서로 소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A, B가 이렇게 있어야 A에서 B를 빼내도 A가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고 A 합집합 B는 U가 됐으니까 A 말고 나머지 애들이 다 B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B는 4, 5, 7이 바로 B가 될 것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원소의 개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얘는요 우리가 그냥 계산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벤 다이어그램을 쭉 그려서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벤 다이어그램 말고 다른 걸 이용하는 방법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습니다. A차 B가 29개죠. 그럼 여기에 29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A가 50개니까 여기에 21개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런데 B는 33이죠. 그럼 여기 12개가 있어요. 우와, 여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거 3개를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29 더하기 21 더하기 12를 하면 62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18개는 여기 바깥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 각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모두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AB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맞습니까? AB 합집합의 여집합은 바로 얘네. 따라서 답은 18개 하고 구해집니다. 18개죠. 해설을 참조하시고 식으로 푸는 방법 한번 잘 보시고요. 원소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는 특히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간편하게 풀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연습을 몇 번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15번 실수 x에 대하여 세조건 PQR이 조건 3개가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어졌어요. 이럴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그러면 P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돼야 되죠. 그래야 참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먼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P가 Q에 포함돼야 되니까 P가 Q에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P를 1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Q가 이제 P를 포함해야 되니까 Q가 X가 A-2보다 크다죠. 그러면 A-2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게 1에서 8을 모두 포함하려면 여기에서 동그라미 해주고 오른쪽으로 쭉 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2가 1보다 어때야 됩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작아야 되겠지.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얘 둘이 같아져 버린다는 얘기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A-2가 1이 돼버렸다면 여기서 또 색칠된 게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 1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1이 포함되는 것을 포함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이 없는 것이 1이 있는 걸 포함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이렇게 동그라미고 안쪽이 색칠일 경우에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3보다 작다. 따라서 정수 A가 정수죠. 정수 A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3보다 작으니까 2가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P면 R이다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자, 얘가 이제 조금 헷갈릴 거예요. P면 R이다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P가 R의 부분집합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 수직선 꺼서 P부터 먼저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에 뭐죠? 1에서 8 돼 있어요. 그런데 R은 B 플러스 3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서 B 플러스 3이 돼버리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포함해버렸죠. 맞죠? 그러면 1번의 반대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 헷갈리기 때문에 1번의 반대 형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돼서 참이 되려면 참이 되는 걸 반대로 만들어 버리면 거짓이 될 거니까 그래서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B 플러스 3이
8보다 커야 되죠. 아까 1번에서와 같은 이유로 8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B가 어때요? 5보다 크죠. 맞죠? 그러면 거짓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B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거짓이겠지. 이해됩니까? 이럴 때 B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짓일 때를 그냥 거짓으로만 생각해서 확인해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 될 때의 범위를 찾아서 그걸 반대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걸 부정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부정하면 거짓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16번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이다 의 부정이 참일 때 상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정을 일단 만들어 봐야겠죠. 어떤이 있는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은 모든으로 바뀝니다. 모든 실수, 지금 부정을 적고 있는 거예요. 부정.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이렇게 바뀌어줘야겠죠. 작다니까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이 명제가 참이래요. 참.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가 참이면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아니고 a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놈이 항상 성립이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 우리가 그 부등식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2차 이게 함수로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축과 만나지 않거나 또는 접할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지. 만나지 않는 건 작은 거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D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 다음 접하는 건 0인 경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특별한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일반적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 여기 부등식에도 등호가 있으면 판별식에도 등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 잘 해놓으시면 그냥 그렇게 풀어도 무방한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명제에서는요. 그럼 판별식 D 쓰면 되겠네. 4분의 D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짝수니까요. 2로 나누면 2니까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 하면 A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의 최소값은 4가 구해지겠습니다. 17번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얘는 뭐 대우법이나 우리가 이제 그냥 명제를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귀류법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귀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결론을 부정합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이나 그러니까 문제 처음에 이 명제에 주어졌던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정이나 아니면 어떤 정의는 절대 바뀌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미 참인 것이 증명되어 있는 어떤 정리 이런 것들에 모순이 생깁니다. 모순이 생겨요. 그러면 그 명제는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라고 하니까 맞죠? 부정하면은 아니라고 한 거죠. 아니라고 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잘못됐더라는 거지. 모순은 잘못됐다는 뜻이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맞다고 해야 제대로 되는 거니까 이 명제가 참이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명제를 부정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명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명제를 부정하면은 루트 3은 유리수라 하면 이렇게 갑니다. 부정한 거예요. 유리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해보자 이거지. 유리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유리수는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b분의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유리수는 분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어떤 조건이 붙어요. 항상 뭐 어떤 조건이 붙냐면 a하고 b는 서로 소가 돼야 됩니다. 서로 소인 정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정수분의 정수. 그게 유리수의 정입니다. 그래서 유리수 b분의 a 해서 서로 소인 정수로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이 b를 이쪽으로 곱해서 그죠? 곱합니다. 그러면 a는 루트 3b가 되고요. a 제곱은 3b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 제곱이 여기 보면 b 제곱에다 3을 곱했으니까 a 제곱은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의 배수입니다. 그럼 a 제곱이 3의 배수면 a도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자, 이거는 앞에 중단원 문제에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명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그 증명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가 3의 배수니까 따라서 a를 3k 3m이라고 할까요? 3m이라고 할게요. 3m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3의 배수니까. 그죠? 단 m은 뭐랄까요? m은 정수겠죠. m은 정수입니다. 그러면 a가 3m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해놔야겠죠. 자, 기억에서 3m은 루트 3b가 됩니다. 그럼 양변 제곱을 하면 3b 제곱은 9m 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b 제곱은 3m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b 제곱은 3의 배수가 되죠. 맞죠? 따라서 b 제곱이 3의 배수면 b도 3의 배수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a가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면 어떻게 돼요? a, b가 서로 소라는 것에 모순이 생기죠. 따라서 뭡니까? a, b가 서로 소이다의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봅시다. 유리수라고 했더니 잘못됐다는 거지. 맞죠? 그럼 유리수가 아니라고 해야 맞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네. 그러면 맞는 거다. 아닌 게 아니다. 그러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하고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을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면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빈칸 넣기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